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들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주제입니다. 바로 챗 GPT를 알아볼 건데요. 이 챗 GPT를 엑셀 안에다가 완전히 심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보통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하면 이렇게 함수나 VBA 코드를 챗 GPT에 물어봐서 사용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셀에다가 이력서에서 키워드만 추출하도록 요청하면 이렇게 이력서의 중요 키워드만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갈 주제만 한 5개 정도로 요약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까지 자동으로 완성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요, 엑셀 2013 이후 버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맥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M365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추후에 별도로 강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VBA를 사용하지만 엑셀 초보자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제 파일과 마스터 코드를 모두 정리했는데요.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오늘 영상과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업무를 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를 엑셀에 연동하려면 API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챗 GPT 사이트에 접속해서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이 화면에 적어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챗 GPT 소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API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여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이 사인업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Continue with Google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메일 계정으로도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빠르게 로그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 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중간에 있는 View API Key라는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API 키를 발급받는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API 키가 발급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복사하기 버튼,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서 키를 복사하시고요. 윈도우에서 메모장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해서 이 키를 저장합니다. 이 키는요, 딱 한 번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키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 키는 버튼을 클릭해서 지우시고요. 다시 새로운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엑셀과 챗GPT를 연동해서 바로 사용해 볼게요.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완성된 서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필요하실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서식을 참고해서 업무에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시트의 오른쪽을 보시면 보기 좋게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밑에 있는 이 5가지 예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꼭 알아야 할 중요 내용만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엑셀과 챗 GPT를 연동하기 위한 VBA 코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엑셀 화면의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탭이 있는데요. 만약 이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실 때에는요, 리본 메뉴를 우클릭하시고요. 밑에 있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단축키로 Alt F11키를 눌러서 매크로 편집기를 실행하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사랑 붙여넣기만 하시면 챗 GPT를 바로 연동할 수 있는데요. 편집기에서 위쪽에 있는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모듈을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마스터 코드를 적어 드렸는데요. 이 코드를 쭉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끝까지 복사하시고요. 이 모듈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의 시작 지점을 이렇게 보시면 맨 위쪽입니다. 여기에 API 키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API 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넣어주면
챗 GPT를 연동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편집기를 종료하시고요.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으면 기지개를 쭉 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를 사용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간단한 질문 예제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작성하세요 옆에다가 첫 번째로 안녕, 오늘 하루는 어때? 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밑에 GPT 결과셀을 선택하시고요. 동호 입력하신 다음에 X를 입력하면 이렇게 XGPT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탭키로 입력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는 질문이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인수는 무작위성 입력된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로 함수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챗 GPT 응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연동되었죠. 자, 이제 무작위성을 조금 바꿔볼 건데요. 이 무작위성은 0에 가까울수록 정해진 답을 출력합니다. 챗 GPT가 판단하기에 정답에 가까운 단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야 할 때, 그럴 때에는 0에 가깝게 사용하고요. 좀 더 다양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1에 가깝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무작위성을 한 0.7 정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와는 조금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가능한데요. 오른쪽에 적어드린 예시처럼 이렇게 연인에게 보낼 김치찌개와 관련된 시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도 잘 지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예시로 적어드린 이 함수 질문을 마침표를 포함해서 모두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키로 질문을 입력하면 이렇게 함수까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수를 검색하는 데 제한사항은요.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 이 전체 범위에서 제품에 대한 금액을 찾는 방법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GPT-3 모델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까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물어볼 때에는 이 범위를 하나씩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GPT-4 모델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헬스장 관련된 이 질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법률적 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은 답변이 좀 길게 출력되겠죠. 이럴 때에는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오래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법률적 조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확인했으면 이 안에 입력된 함수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함수를 지우는 이유는요. 나중에 시트의 값이 바뀌거나 또는 파일을 다시 실행했을 때 이 함수가 계속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 파일이 느려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함수는 지워주겠습니다. 예제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함수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더욱 편리하게 GPT를 연동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예제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주제들을 쉼표로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상할 아이디어 개수랑 종류를 선택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자까지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GPT에 사용할 질문이 미리 완성되도록 함수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 함수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문이 미리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XGPT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결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동료 입력하시고요. XGPT 함수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질문이 입력된 셀인 C10셀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무작위성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로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릴게요. 한 10초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네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때에는 이 각각의 값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나와도 좋지만 이 각각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출력할 때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을 클릭하고요.
자동 줄바꿈을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줄바꿈으로 나누어진 값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여러 개의 범위로 나누어 출력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GPT 리스트 함수도 미리 만들어 드렸는데요. 다만 이 함수는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엑셀 2019 이전 버전 사용자는 이 범위를 넓게 선택한 상태에서 동을 입력하시고요. X를 입력하면 GPT 리스트 함수가 보이실 거예요. 이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전과 동일하게 질문이랑 무작위성을 선택하고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로 입력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엑셀 2021과 M365 버전에서는 일반 함수랑 동일합니다.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동을 입력하신 다음에 X GPT 리스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질문이랑 무작위성을 선택해서 함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65 버전 기준으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로 작성하면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신촌 데이트와 관련된 유튜브 제목이 자동으로 완성됐고요. 출력할 종류를 바꿔볼까요? 유튜브 제목에서 주제나 해시태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이렇게 GPT 결과가 범위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확인하셨으면 아까랑 동일하게 이 함수가 계속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키워드 추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회사에서 이력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보통은 이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이력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럴 때 이력서에서 자주 사용된 키워드를 따로 추출해서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이 사람의 가치관이 맞는지 또는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면 업무가 더욱 편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력서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볼 건데요. 자, 오른쪽에 이력서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값 형태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밑을 보시면 이렇게 값을 넣었을 때 질문이 완성되도록 함수를 미리 적어드렸는데요.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함수를 사용하면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요. 시트의 값이 바뀔 때마다 함수가 계속 실행되어서 불편하다고 알아봤어요. 물론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작업이라면 함수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매번 이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이렇게 버튼을 추가하고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챗GPT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면 더욱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VBA 코드 한 줄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매크로 편집기를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개발도구 탭을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 편집기를 실행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했던 매크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래쪽을 잘 보시면 MyGPT 테스트 1 그리고 테스트 2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명령문이 더 필요하실 때에는요. 이거를 복사하시고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또는 이 이름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키워드를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MyGPT 테스트 1에서 이번에는 키워드라고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다가 이 명령문 한 줄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명령문은요. xgpt _run이에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띄어쓰기를 하면 이렇게 인수가 쭉 나오는데요. 자,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시트를 잘 볼게요. 이렇게 시트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챗 GPT에 사용할 명령문이 작성된 이 셀 주소는요. 현재 C6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출력할 셀이에요. 그 출력할 셀의 시작 셀은요. 선택하시고 나서 이름 상자를 잘 보시면 현재 B8셀입니다. 이 셀 주소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xgpt run 함수 안에다가
셀 주소를 하나씩 입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력할 셀 주소예요. 아까 C6셀이었죠.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C6을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출력할 셀은요. B8셀이에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B8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수는요. 리스트로 출력할지 여부인데요. 이번에는 이 B8셀부터 목록으로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출력할지 여부는 true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로 입력하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트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우클릭할게요. 그러면 중간에 매크로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선택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GPT 키워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선택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으로 넣어주면 이제 앞으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안내창이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확인하면 이렇게 이력서의 키워드가 한 번에 분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력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엔 두 번째 이력서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요. 다시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내창이 나오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력서의 키워드가 빠르게 분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GPT를 사용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강력한 기능이다 라고 확 느낌이 오시나요? 자, 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챗 GPT를 실무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실전 활용 예제를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지개를 쭉 펴시고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실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전 예제의 첫 번째로는요, 이 재무제표를 분석해 볼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GPT를 사용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현재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를 쓸 때보다 응답이 많이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하면서 언어와는 무관한 어떤 수학적인 자료를 분석한다거나 또는 정말 긴 문장을 만들어야 할 때에는 한글보다 영어를 사용하면 더욱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받아다가 데이터를 분석해 볼게요. 오른쪽에 링크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 링크 중에서 삼성전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야후 증권에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를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복사한 재무제표를 이 셀 안에다가 값 형태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 셀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커서가 깜빡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고요. 엔터키로 입력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키워드를 분석할 때 시트를 볼게요. 그럼 입력하는 셀 주소 C6셀, 출력 셀 주소 B8셀이었죠. 그리고 재무제표 시트를 보시면 입력셀 C6셀, 출력셀 B8셀로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이 버튼을 우클릭하시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매크로 지정해 오신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키워드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등록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서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결과가 영어로 출력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어로 출력된 결과를 다시 한글로 번역할 건데요. 자, 이 번역도 마찬가지로 엑셀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바로 구글 트랜슬레이트 함수인데요. 자, 밑에 구글 번역 결과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요. 둥글 입력하신 다음에 구글을 입력하면 이렇게 구글 트랜슬레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탭키로 입력하시고요. 번역할 셀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키로 입력하면 이렇게 한글로 바로 번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아래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재무제표 분석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재무제표를 다른 회사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하이닉스 재무제표를요. 이렇게 복사해서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다시 GPT 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한 재무제표도 간단하게 분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챗 GPT 실전 활용의 끝판왕 기능인데요. 자, 바로 보고서나 블로그 포스팅에 들어갈 주제만 이렇게 5개 정도로 간략하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 안에다가 원하는 주제만 입력하시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는데요. 우선 문서 종류로는 사업 보고서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주제로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도록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래쪽을 잘 보시면 아까랑 동일하게 챗 GPT에 사용할 질문이 자동으로 번역되어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글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방금 전 작성했던 이 주제들을요 영어로 번역하고요. 이 번역된 주제들을 다시 합쳐서 질문이 완성되도록 함수를 미리 작성해 드렸는데요. 이 함수는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요. 저렇게 질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이 버튼을 클릭해서 GPT가 실행되도록 매크로를 입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명령문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다시 매크로 편집기를 실행하시고요. 이번에는 my GPT 뒤에다가 레포트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xgpt _run을 입력하시고요. 입력할 셀은 현재 C16 셀이죠. 큰 따옴표 안에 C16을 입력하고요. 출력할 셀은 현재 B18 셀이에요. 큰 따옴표 안에 B18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록으로 출력할 여부는요. 현재는 이 목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셀 안에 하나의 문장으로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여부는 false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시트로 돌아오셔서 이제 버튼을 우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지정해서 방금 만들었던 레포트 함수를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입혀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줄게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되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20초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은 서버의 사용량이나 또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깔끔하게 완성되었고요. GPT의 결과는 영문으로 출력되었고요. 이 영어로 출력된 결과를 구글 트랜슬레이트 함수로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현재 문장의 그 한글의 자연스러움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이런 어색한 부분은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제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업 보고서 말고 블로그 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블로그 포스트로 바꿔주시고요. 이번에 들어갈 주제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GPT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서 잠시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안내창이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 보고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모두 만들었으니까요. 이 파일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사용한 파일은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해 줘야 되는데요. 단축키 F12키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실행되고요.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요.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바꿔서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면 매크로가 포함된 상태로 이 파일이 저장되고요. 다음에 이 기능이 필요하실 때마다 엑셀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챗GPT API 기능은요, 무료가 아닙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챗GPT 테스트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API는요,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챗GPT를 처음 가입하시면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18달러 크레딧을 제공하는데요. 이 크레딧을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료 크레딧이 다 끝난 뒤에는 아까 API 키를 발급받았던 페이지에서 지불 방식을 등록해 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API 키를 발급받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렇게 왼쪽에 빌링 버튼이 있습니다. 이 빌링을 클릭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Set up Paid Account 버튼을 클릭해서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Usage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비용은요, 토큰이라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요금이나 토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제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에 오시면 이렇게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 아래쪽에 적어드린 챗GPT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